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어반 스케치, 저의 신간 책인데요. 그 중에서 사람을 쉽게 그리는 방법, 요거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을 어반 스케치 안에서 적절히 넣을 때는 일반 인물 스케치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이 틀리냐? 일단 등분이 다르고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아주 간단해요. 외우셔도 좋은데 상반, 신반, 하반, 신반, 이렇게 위에 3등분, 어깨, 명치, 허벅지 중간, 종아리 중간, 발목, 신발 3대3 내지 3대3.5 요 비율로 그리시면 좋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숙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 끝, 그 다음에 어깨 시작하는 부분, 가슴과 배꼽 사이의 명치, 참 애매하죠? 네. 골반 끝이 어디냐면 다리 시작 직전까지의 부분입니다. 무릎을 사이에 두고 허벅지 중간, 종아리 중간, 발목, 신발 그래서 3대3 내지 3대3.5 요 등분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의 동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방향을 제시할 때 연필로 그 움직이는 방향의 실루엣을 조금 잡아놓고 그리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제발 사람 그릴 때 제발 손가락 하나하나 다 그리려고 하지 말자. 제발 얼굴 표정을 그냥 디테일하게 다 넣지 말자. 왜냐면 표정이 들어가고 등분이 막 평소에 나의 이상형이었던 희망사항을 쭈쭈빵빵 막 선글이 끼고 속눈썹 쫙쫙 올라가고 막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이렇게 표정을 넣으면요, 아무래도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장르가 어반 스케치인데 인물화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나는 이 도시를 열심히 그리려고 왔는데 사람한테만 눈이 가는 그림이 되어버리고 주제 설정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특징은 조금 내가 이상형이 있더라도 조금 참자. 네. 그리고 적절히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자. 네. 명암을 요 정도 넣어서 표현해도 좋고요. 자, 저기 아래쪽에 두 번째에 있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린 다음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점프해서 쫙 뛰었어요. 네, 슉 뛰었는데 왜 뛰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공을 던지려고 뛰고 있는 모습이 되었네요. 네. 자, 이번에는 얼굴형을 그릴 때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계란으로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그리고 얼굴 시선의 방향을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깨도 약간 시선을 따라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그려서 시선을 그려보시는 연습도 여러 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연습한 얼굴을 가지고 특징을 넣어서 그려볼게요. 어반 스케치 안에 사람을 넣는다, 대충 그린다, 단순하게 그린다. 그래도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옷을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그려보세요. 왜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그 종합장이라고 했죠, 옛날에. 그런 노트에다가 이런 그 사람 그리는 연습을 너무 저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싫다는데, 필요 없다는데 긋고 이쁘다, 잘 그렸다 그 한마디 들으면 그걸 찢어가지고 막 가지고 가, 집에 좀 가지고 가, 막 가방에다 억지로 넣어주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칭찬해준 친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노트에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람을 그냥 몇 장씩 그려놓고 찢고 막 이래가지고 무진장 혼났던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갑자기.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움직임의 패턴을 등분을 맞춰서 쫙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단순하게 그리자. 아주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자세하게 표정을 그려 넣는 연습, 이런 거는 조금 정말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발 표정 넣고 손가락 발가락 너무 신경 쓰고 옷 신발 운동화에 끈 구멍 하나하나 다 그리고 막 이거 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문이 좀 많나요? 네. 자, 3대 3의 비율로 저기 한쪽 발을 약간 구부린 남자의 동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요런 거 그릴 때 아까 제가 작게 그려보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크게 그렸을 때 넓은 면을 자꾸 뭔가 채워야 하는 그런 어색하니까 자꾸 뭔가를 그려놓아야 되는 그런 조금 더 그런 부분이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태여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바에는 어반 스케치 속에 너무 사람을 자세하게 많이 크게 이렇게 그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스케치 안에 일부러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로 그려 넣으시면 그림이 좀 맛깔나게 그려진다고 할까요? 표현이?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아까 제가 연필 실루엣을 이 정도 그려놨듯이 이 정도에서 펜으로 그냥 자, 이제는 이 사람을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 남자의 모습을 한번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저기 사람이 제가 연습할 수 있는 조그만 사람들을 많이 그려 놓았는데 책 속에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작게 그리신 다음에 어떠한 상황, 주변 분위기 이런 걸 넣어서 응용을 좀 해보시면 또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왜 삐딱하게 서 있을까요? 벽을 그려서 이렇게 담벼락에 기댄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요. 네. 자, 연필로 스케치는 이 정도만 해놓고 사람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제 어반 스케치에 건물이 있고 넓은 길에 가로수들이 원근감에 맞춰서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요. 근데 길이 넓어서 뭔가 허전하다. 이거 어떡하지? 자동차를 그리자니 자동차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뭘 그려놓을까 고민될 때 이런 사람을 멀리 가는 사람 이따가 원근 내서 그리는 법도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아니면 지금 그리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등분에 맞춰서 이렇게 단순하게 한 두세 사람 그려 넣는 거죠. 길에 걸어가는 행인 1, 2, 3 정도. 네. 제발 거기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려 넣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지금도 이렇게 그냥 펜으로 그려놓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분입니다. 네. 사람을 그렸는데 두상이 너무 크거나 다리가 너무 짧거나 그러면 약간 어른인데 어린이가 되는 네. 그렇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헤드라인을 맞춰놓고 모여있는 사람이지만 원근을 내서 그려볼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맞춰볼게요. 자, 눈높이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람을 그린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사람을 점점 작게 그려 넣는 거예요. 이게 풍경 그릴 때 특히
거리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데 또 크기를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다 크기를 똑같이 그려놓으면 풍경에서는 그거는 정말 그 좋은 원근감을 내는 그림이라고 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것이 크게 그리고 또 그 옆으로 조금 멀리 간다 그러면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그릴 수 있고요. 자, 이 사람 뒤로 그 다음에는 더 작은 사람을 그리지만 멀리 가장 멀게 있는 사람은 디테일조차도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실루엣만 있고 음영만 살짝 넣는 정도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네. 뭐를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자세하게 그려놓으면 멀리 있는 느낌이 좀 덜 나겠죠. 예, 그래서 아주 작게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네, 이런 연습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사람 그리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릴 때부터 표정을 넣어야 될까? 아니면 뭐 손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보다는 등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팔 길이가 짧아 보이지 않게 하려면 팔은 어디까지 올까? 대부분 차렷한 상태에서 허벅지의 반 정도까지 사람의 팔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원근을 쭉 내면 네, 원근감 내는 기본적인 스케치와 분위기가 맞아떨어지겠죠.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짜.